그 내일하고 내일 모레 걸쳐가지고 우리 핵심 시간에 뭐 매일 하는 거 테스트 시험지도 하나 볼 거고 평탄다 질의응답도 받고 하는데 그 복소수 백지 테스트도 볼 거예요. 우리 복소수 전체적으로 내가 정리했던 거 있지? 그것처럼 너희들이 복소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웠던 개념들을 그냥 백지에다가 다 적어 보는 거를 테스트 할 거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내일 핵심 전까지 복소수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머릿속에 좀 박아두는 훈련을 합시다. 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좀 조용조용할 거니까 졸리더라도 좀 집중해서. 자, 분단고 숙제 검사는 일단 쉬는 시간에 나머지 아까 일찍 온 친구들을 했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오늘 남아서 하고 가셔야 돼요. 분단고. 자, 여기 볼게요. 67페이지부터 봅시다. 할만했나 근데 얘들아? 풀었을 때 어땠어? 이게 뭐 처음에 풀었을 때는 어려웠겠지만 지금 계속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어려운 문제들도 다 앞에서 해봤던 그런 문제들이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9번 문제 볼게요. 이거 표현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따로 프린트 만들어준 거에 있었던 표현인 거죠. 이차함수의 대칭성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 정리해줬으니까 우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 뭐냐? F는 F꼴에서 이 괄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입력의 형태 자체가 두 개를 더했을 때 주인공 변수, 입력 변수 x가 사라지는 형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선대칭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 f가 2차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고2, 고3 때 가면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여도 상관이 없고 얘는 무조건 이 4에서 x만큼 왼쪽 부분이랑 4에서 x만큼 오른쪽 부분의 함수값이 계속 똑같다는 얘기는 이 4라는 선을 기준으로 4라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 이 참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 표현 자체가 무조건 선대칭을 의미해요. x는 4라는 이 세로선에 대해서 얘가 대칭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라는 값도 그나마 쉽게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가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x가 사라지고 숫자만 남으면 무조건 선대칭이야. 근데 그 선대칭의 대칭축의 위치값 자체도 두 개 더해서 나온 숫자의 반띵으로 구한다고 했죠. 지금 이 괄호 안쪽 길이 더하면 8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의 반짜리 4가 대칭축의 위치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여기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f에 2 플러스 x가 f에 6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나와도 정확하게 x는 4를 기준으로 대칭성, 선대칭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뭐 마이너스 2a 분의 b 지금 fx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차함수 문제기도 하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가 4다 이거 알려주고 시작하는 문제였죠. 그다음 나머지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10번 문제도 한번 볼 건데 10번은 이제 이 유형 자체는 파악을 했을 거야. x 플러스 d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세요 라는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d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연습적으로 3번 쓰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건데 그 마이너스 d가 뭔지를 찾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밑에 표현 자체가 마이너스 d를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우리가 p죠. p 마이너스 d가 0 된다라고 알려준 거니까 지금 요 3차 식에서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값 하나를 찾고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개수학 교대학 안 되고 그 다음 부분을 집어넣어 보시면 2 넣었을 때 되나? 안 되겠지? 마이너스 2 넣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에다가
8, 6, 14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딱 0이 되네. 따라서 p 마이너스 2가 0이다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d가 2구나 라는 거 체크해놓고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d가 2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조립제법 몇 번 하면 되는 거야? 3번 스트레이트로 하면 되겠지. 조립제법의 연속적인 이용이었다. 내리셔서 정리. 혹시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사람 있니? 조립제법의 연속적 이용? 어떤 내가 원하는 1차식에 대한 내림차 수도로 정리할 때 우리 뭐 마이너스 2 가지고 3번 하면은 밑에서부터 A, B, C, D 이렇게 계수를 쫙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11번으로 갈게. 11번. 이것도 좀 앞부분이어가지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네. 나랑 같이 안 하는 친구들 중에서 11번 가볼 건데요. 복소수가 나왔고 우리 이제 총정리했으니까 편하게 좀 자유롭게 얘기할 것들을 다 한번 해볼게요. 이 오메가라고 나와 있는 거 지금 제시된 이 오메가 자체가 회전복소수가 맞습니까? 맞죠? 지금 이 자체가 회전복소수인 거고 아니더라도 우리는 크기를 밖으로 빼면서 회전복소수의 실수배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복소수 즉 회전복소수 또는 회전복소수의 실수배짜리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자체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인 거니까 지금 각도로 얘기하면 몇 도짜리야 이거? 오 좋아요. 바로 나오네요. 오케이.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60도짜리구나. 그러면 같이 떠올릴 만한 건 주기가 6이고 6개 합이 0이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우리 정리할 때 내가 요 얘기를 좀 깜빡했던 것 같긴 한데 정규 수업 때는 했었어. 이게 주기가 6이고 그 주기 합이 0이다를 같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제목에다가 적어준 문장이 하나 있었지. 이 오메가가 나오면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복잡한 식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겁먹게끔 만들 거거든. 지금 이 문제처럼 FZ가 뭐 Z 더하기 Z분의 1이고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고 오메가 제곱을 집어넣고 50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다 더하세요. 이렇게 겁먹게끔 나올 건데 감사합니다 하고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 이것만 들어있으면 끝인 거야. 6개씩 뭔가 있겠구나. 끝인 거죠. 내가 그래서 적어준 문장은 이거였죠. 6개씩 뭔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꼬아놔도 이 오메가라는 놈이 등장했어. 60도짜리야. 근데 오메가를 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거듭제곱의 합들을 구해보라고 했어. 6개씩 반복되는구나.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해볼게요. 지금 6개씩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50개가 있으니까 6개씩 아마도 0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럴 것 같은데 내 느낌은 그냥 보자마자 0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부터 6개씩 끊어갔을 때 결국 1부터 50까지 50개를 더하라는 얘기는 앞에 2개를 더하는 거랑 똑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나의 그 느낌인 거고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FZ가 Z 더하기 Z분의 1이라고 이게 함수식 자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 F라는 시스템 안에 이 자리에 오메가를 집어넣는 것들을 지금 보는 거잖아. 회전복소수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Z분의 1은 뭐랑 똑같은 걸까? 이제 Z 자리에 우리 회전복소수 어차피 오메가가 회전복소수니까 오메가의 거듭제곱들도 당연히 다 회전복소수인 겁니다. 얘는 뭐 오메가 제곱 자체는 120도를 의미할 거고 180도를 의미할 거고 전부 다 회전복소수가 될 거라서 그런 지금 이 Z 자리에 오메가가 들어가고 있는 회전복소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결국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Z 더하기 Z 바를 의미하는 거죠. 회전복소수의 역수는 켤레복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인 거니까 한번 써줄게. 우리 회전복소수 만약에 Z가 회전복소수라고 하면 Z 이건 원래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잖아.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냥 결과니까. 근데 회전복소수였기 때문에 이게 1인 놈이 회전복소수였어요. 따라서 회전복소수였다면 Z 바라는 것 자체가 Z분의 1이랑 똑같다라는 거고 얘는 각도의 부호는 반대로 바꾼 놈이다 라고 했었지. 예를 들어 Z가 60도짜리였으면 Z바 또는 Z분의 1은 마이너스 60도짜리였다.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이 FZ 지금 현재 상황에서 Z 자리에 회전복소수가 들어가는 상황만 고려할 거니까 결국엔 Z 더하기 Z 바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실수부의 2배를 얘기하는 거구나. 따라서 F 오메가가 의미하는 거는 이 오메가 실수부의 2배 하세요. 이거였고요. F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 즉 120도짜리의 실수부 2배 하세요. 180도짜리의 실수부 2배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볼게. 우리 60도짜리 거듭제곱을 하고 있으니까 60도짜리 그림을 한번 그려봤을 때 이렇게 해서 얘가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오메가가 여기 찍힐 거예요. 오메가 제곱 여기 찍힐 겁니다. 오메가 세제곱 180도, 240도, 그 다음에 300도, 360도. 이게 오메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잘 따라와봐. 근데 이 6개씩 뭔가 있을 거기 때문에 6개씩 어차피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6개 한 번만 구해보면 돼. 한 번만. 한 마디만 딱 구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도 다 똑같이 될 거니까 이 한 마디 요 6개를 분석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오메가 1제곱 요 놈의 실수부의 2배 얼마예요? 뭐 지금 얘 오메가가 얘니까 실수부의 2배니까 여기서 실수부 2배 하면은 1 나올 겁니다. 그냥 이걸 써볼게. F 오메가를 쓴 거야 지금 F 오메가. 이놈의 실수부의 2배짜리. 자, 오메가 제곱의 실수부의 2배 얼마일까? 제가 대칭 관계잖아.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일 거니까 오메가 제곱 자체 이 F 오메가 제곱의 실수부의 2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제곱의 실수부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배 하면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요 놈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요 놈의 실수부 2배 하면은 1일 거고 요 놈의 실수부 2배 하면 2일 건데 이게 어차피 지금 대칭 관계 지금 얘랑 실수부의 합 어차피 상쇄된 거야. 그 다음에 얘랑도 지금 이 허수축 대칭이기 때문에 실수부의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지. 어차피 2배하고 더해봤자 이 둘이 날아갈 거고 이 둘이 날아갈 거고 내가 그림을 다 그려봤지만 결국에 이 6개의 실수부의 2배끼리 6개를 더한 거는 당연히 여기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50개의 합은 6개씩 끊었을 때 0000 하면은 앞에 거 그냥 2개만 남기면 되겠지? 앞에 거 2개만 딱 이렇게 남겨서 얘 2개만 보면 되는 건데 근데 저거조차도 지금 F 오메가 얼마라고? 1이었어. F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 정답은 0입니다. 2개조차도 0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쓴 거 뭔지 알겠지 얘들아? F 오메가를 쓴 거야. F 오메가 실수부의 2배라는 거 얻어냈으니까 2분의 1의 2배 마이너스 2분의 1의 2배 마이너스 1의 2배, 마이너스 2분의 1의 2배, 2분의 1의 2배, 1의 6개씩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좀 더 할게. 자,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주입식 교육을 좀 할 거거든. 이제 자꾸 느껴보면 알겠지만 이 복소수의 규칙, 주기성, 반복성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있잖아.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푸셔야 돼요. 정말로. 이만큼 쉬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거든. 나는 가장 쉬운 유형이 이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틀어서 제일 쉬운 유형 자체가 이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긴 해도 어차피 몇 개씩 썸띵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냥 믿고 분석하시는 겁니다. 내가 60도, 30도짜리가 나왔으면 12개씩 뭔가 있겠지. 아무리 복잡해도. 그 다음에 120도짜리가 나왔어? 3개씩 끊었을 때 뭔가 반복되겠지. 3개 한마디만 관찰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적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맞추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우리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가장 쉬운 문제가 되셔야 해요. 그 다음에 16번 가볼게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볼 건데 그 15번 같은 것들 조금 이것도 뭐 복잡하게 생겼긴 했지만 결국엔 반복된다. 옹기종기 그 문제죠. 지금 숫자들을 가지고 이 계산 구조를 파악해보라는 얘기니까 15번 같은 거는 뭐를 x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했을 때
2024가 제일 지금 거듭 제곱이 많이 당하고 있네. 2024를 x로 보고 나머지를 뭐 x-1, x-2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식의 구조가 보이겠지. 그치? 정신 차리고 16번 가볼게. 16번 뭐 이거를 위해 수업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진짜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너희들이 처음으로 구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등식인 거죠. 뉴턴 항등식 수업했던 거 그 얘기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릴 거란 얘기인 거고, 우리 앞에서 내가 뭐 거듭제곱들 한 5, 5, 6 넘어가는 거는 점화식으로 푸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 하면서 열심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시면은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점화식이에요. 뭐 이 개념 자체의 이름은 뉴턴 항등식인데 그 뉴턴 항등식이라는 이름은 필요 없고 점화식, 우리 불을 지펴가면서 앞에 거 2개 가지고 그 다음 거를 얻어나간다 이런 얘기 했었지. 자, 그래서 방법은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와 있으면 땡큐인 거고요. 또 안 나와 있으면 두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될 건데, 그러면 내가 x제곱은 x 더하기 1이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믿는 거는 얘가 전이고 얘가 전전이다라고 읽으면 된다 그랬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항의 한 배에다가 전전항의 한 배. 이거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더하기 1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원밀에 비하면 x 0제곱이 있는 거예요. x 0제곱. 그래서 1제곱 0제곱이니까 전 거의 한 배에다가 전전 거의 한 배를 더하면 만들어지겠고, 이 x 자리에 이제 우리 알파, 지금 요구하는 꼴 자체가 뭐 알파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거듭제곱이니까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들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일단 필요한 거니까 우리 알파 이게 맞지? 알파 0제곱 마이너스 베타 0제곱, 얘는 지금 우리 0이라는 거는 알고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알파 베타는 지금 이 상수항이 0이 아닌 숫자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는 당연히 둘 다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0제곱 마이너스 0제곱은 0이 될 거고 1 빼기 1이니까. 그리고 알파의 1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제곱, 요거는 하나 좀 구해 주셔야 되겠지. 얘는 근데 뭐 지금 알파가 크다고 했으니까 그냥 두분의 차로 가시면 되겠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1분의 1 더하기 4니까 루트 5가 되겠네요. 루트 5 맞죠? 맞나요? 그래서 해보면 절대값 a 1분의 루트에 1 플러스 4니까 루트 5가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2개 가지고 쭉 내려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2 한번 해볼게.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 꼴을 유지하면서 지수만 하나씩 올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이라고 부르면 전항하고 전전항 2개 가지고 이 식을 따라가면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전 거의 한 배에 전전 거의 한 배에 루트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전 거의 한 배에다가 전 거 더할 거니까 2루트 5가 될 거고, 여기 그냥 2라고만 적을게요. 33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우리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 거야? 겁나 많이 오거든. 44 55 66 77 88까지 했을 때, 자 그러면 결국에 뭐 이거 전거 전전거 이거 결국에 개수가 1이니까 2개 더하면 된다는 거지. 이거 피보나치 수열 같은 그런 거죠.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 전거 2개를 그냥 더하면 다음하게 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아. 너희들 피보나치 수열을 먼저 한번 들어봤니? 그런 것들? 맨 처음 1, 1로 시작해가지고 2개 더한 거 2, 1, 2 더하면 3, 2, 3 더하면 5. 그래서 1, 2, 3, 5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 자체, 수들의 열거 자체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 피보나치 수열의 특성 방정식이 얘야. 참고만 하세요. 피보나치 수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 창의력 수학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번쯤 언급이 됐을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막 그 창의 탐구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 나왔을 거거든. 피보나치 수열.
그만하시고.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서 다음 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지. 개수가 1인 거니까 지금.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얘가 3루트 오고요. 3루트 오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5루트 오고요. 5루트 5.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이니까 8루트 5, 13루트 5, 그 다음에 21루트 5다. 이렇게 점화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거 가지고 안 풀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뭐 세제곱에다가 합과 차와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뭐 곱셈공식 변형 쓰시면 되겠고, 얘는 4제곱 4제곱에 4제곱 4제곱 합차로 찢어 나가면서 4제곱 4제곱 다시 둘둘둘둘의 합차로 찢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지. 홀수는 가까운 두 자연수로 찢는다, 짝수는 반띵으로 찢는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되겠고요. 3, 3이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우리가 2루트라는 건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3루트 틀렸네요. 얘는 2루트 5인 거니까 문제에서 3루트가 나왔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88은 21루트인데 얘는 21루트 있네요. 21루트는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것도 우리가 지금 너희들 특성 방정식, 이 점화식을 적을 수가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여기다가 점화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우리가 지금 얻어내고자 하는 꼴은 알파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거듭제곱인 거니까 여기를 알파의 n, 지금 문제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가보면 n 플러스 2 빼기 베타의 n 플러스 2, 요 놈을, 아니지, 여기 지금 더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더하기로 가요. 더하기. 요 놈은 그 전 거 알파의 n 플러스 1 구조만 똑같이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n 플러스 1 요 놈의 한 배에다가 그 다음에 전전 거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의 한 배를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방정식이 얘인 거지. 근데 지금 이 디귿 보기는 이게 왼쪽으로 다 넘겼다, 이항했다고 했을 때 뭐 꼴이 안 맞는데, 그럼 넘겨보면 얘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파의 n 플러스 2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2에다가 이거 이항 한번 해볼게.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n 마이너스 베타의 n, 얘가 얼마인 걸 알아요? 얘가 0인 건 알고 있어. 얘가 0인 상황에서 이것도 무조건 0이겠는가 이런 걸 묻는 건데 0이 될 수가 있나요? 0이 될 수가? 이게 지금 무슨 관계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것 자체가 여기까지는 뭐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은데 요거 두 개가 더해진 거니까 얘는 사실 0에서 그만큼 추가된 거니까 이 디귿의 값은 우리가 이 베타의 n 플러스 1에다가 넘어간 거니까 더하기 이 알파의 n승 더하기 이 베타의 n승, 결국 얘가 무조건 0이겠는가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겠죠 지금,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고 뭐 하나만 집어넣어봐도 얘가 항상 0이 되지 않을 거다. 반례만 하나만 찾으면 되겠지? 디귿이 항상 0이냐? 우리 항상 0인 것씩 알고 있어. 근데 그 차이만 비교해봤을 때 결국 0에다가 요거 베타의 n 플러스 1 두 개 추가한 거고 두 개 추가한 거고 두 개 추가한 거니까 이게 항상 0입니까를 물어보는 건데요. 0이 아니라는 거 그냥 n자리에다가 1만 집어넣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이거는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될 거고요. 뭐 요런 이 문제 자체는 애초에 저 점화식을 저격하고 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뭐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알파의 한 5제곱 넘어가는 것부터는 점화식을 가지고 하는 게 속도적으로 훨씬 빠르기는 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을 가볼게요. 17번인데요. 조금 천천히 하면서 얘기 좀 하자. 그런데 17번인데 어떻게 풀었습니까? 학시 때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들 몇 번 연습을 시키긴 했었는데 지금 일단 fx라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 주었는데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는 거 알고 있나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간별로 따로따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당연히 지금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이 경계값에서 자 마인드를 하나 체크해보자.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너희들 수능 끝날 때까지 항상 마찬가지인데요. 구간별로 정의가 된 함수가 나오면 뭐 이 문제에 물은 거와는 상관없이 얘는 그 경계 지점에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야 돼요. 연결이 되는지 경계를 살핀다.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끊겨 있고 3에서 끊겨 있으니까 이게 과연 3에서 3을 집어넣어 봤을 때 값이 똑같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9니까 0 될 거고요. 여기는 물론 3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3 바로 다음까지 3보다 살짝 큰 것까지는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거의 3을 집어넣어 봤을 때 거의 0 되잖아. 그럼 얘가 0으로 가까이 오다가 3 됐을 때 0으로 토스를 받으면서 연결된다. 그런 얘기인 거야. 뭐 엄밀한 얘기는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배우겠지만 연속성을 한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0 되고 여기도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살펴보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그려볼 건데 근데 문제는 봐봐. fx가 중간에 그냥 들어가 있고 거기에 4x-k는 여기랑 방정식이 나왔어. 우리 방정식이 나왔고 함수가 나왔으니까 결국 너희들은 방정식을 함수의 관계로 읽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근의 개수를 주면서 그렇게 되는 k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니까 마무리는 판별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무리 대상은 자 그럼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이차함수 그래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좌변함수와 우변함수가 나왔을 때 한 변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능력꼴로 정리하고요. 이 좌변에 있는 어떤 식, 예를 들어 써볼게. 우리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뭐 2x 플러스 3 그냥 듣기만 해봐. 5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얘를 함수로 분석하고자 했을 때 넘겨서 분석하는 이유가 뭐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x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넘겨서 참수와 x축과의 관계로 본 이유 자체가 그리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기 쉽게 하려고. 얘도 이차함수도 얘도 물론 직선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릴만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이차함수 그리고 그냥 이미 좌표축으로 그려져 있는 x축과의 관계로 보는 게 그림적으로 분석하기에 훨씬 용이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한 변을 0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두 함수의 차함수라고 부르죠. 차함수와 x축의 관계로 보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리기 쉬운 두 개의 함수로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좌변도 그리기 쉽고 우변도 그리기 쉽게끔 해놔야 이 두 개의 함수의 관계를 살피는 게 당연히 쉽겠지. 그럼 너희들이 지금 이 방정식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좌변, 우변을 찢을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fx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4x에다가 어떤 정수를 뺀 거를 다시 그려야 되는데요. 너희들이 여기다가 다 4x 추가하고 4x 추가하고 k 빼고요.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뭐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나오냐?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없냐? 두 개냐, 한 개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복잡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 들어봐. 결국에는 내가 이 문제까지 생각해서 이런 우리의 문제까지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리기 쉬운 두 개의 함수로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다.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 왜 이렇게 그리는 게 좋은지. fx의 그림은 이미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얘도 직선이고 이 k가 그냥 y 절편을 의미하는 거니까 k에 따라서 높낮이만 바뀌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그
그 우하향의 직선이 그냥 높낮이만 바꿔가면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k 값이 바뀜에 따라서 높이를 바꿔가면서 fx와 어떻게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만들어지는가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4x, 4x, -k 추가하는 거는 힘듭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나는 죽어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도 돼요. fx 더하기 4x랑 여러 가지 생각을 얘기해 볼게. k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좌변이 주어진 함수에다가 4x를 추가한 여전히 이차 함수가 될 거고 우변은 상수 함수가 될 거예요. 이거 숫자인 거니까 어떤 k층에서 x축과 평행한 그런 가로선이 되겠지? 그럼 이 가로선 높이를 바꿔가면서 어떨 때 요 왼쪽에 있는 좌변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될 거고요. 쌤은 요걸로 가볼게요. 쌤은 얘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거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이걸로 가는 거야. 얘도 괜찮아, 얘도. 근데 얘는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면 간단하게만 그려보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3과 3에서 연결이 될 건데 지금 -3하고 3 집어넣으면 둘 다 0인 거니까 이런 놈들이 결국은 다 x 절편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지금 이 함수 볼 때 좀 느껴지는 게 있죠? 이거 통째로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결국엔 얘 절대값 x제곱 -9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 범위에서는 얘가 0 양수가 나올 거고 얘도 이 범위에서는 지금 0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절대값 얘가 절대값 x제곱 -9 이거를 그린 거구나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x제곱 -9는 y축에 이렇게 있다면 우리 -3 찍고 3 찍고 이제 너무 크게 치긴 했는데 배열은 좀 안 맞겠지만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9 정도 될 거고 원래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접어 올렸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 9 찍고 위로 가셔야 되겠죠. 뭐 이게 절대값이다라는 거, 절대값이 취했다라는 걸 해석을 못했더라도 그냥 여기 가운데 -3부터 3까지는 요거 그리고 -x제곱 더하기 9 그리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x제곱 -9 그려가지고 안쪽만 잘라내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거 외우면서 요 그림이 될 것 같네요. 또 내가 만약에 절대값을 붙인 거다라는 걸 캐치했다면 우리 함수식 전체에 절대값 붙인 거 어떻게 그리는 거였죠? x축 아랫부분 데칼프만이로 접어 올린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절대값이라는 게 음수를 그대로 부호만 양수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니까 내가 음수값이 함수값으로 나온 부분을 그대로 양수 버전으로 바꾼다는 거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을 그릴 건데 기울기가 -4짜리인 직선을 어떻게 그렸을 때 이 W 모양의 이차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해보면 되겠죠.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움직여 볼게요. 항상 만나는 점 제일 먼저 생각해보면 -4 여기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기울기가 -4짜리가 올라갈 건데 여기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점을 지나면서 이게 지금 잘 봐야 돼. 곡선이잖아. 이렇게 살짝 더 둥글게 그려볼게요. 둥글게. 그러면 지금 -4가 만약에 여기 -3,0을 지났으면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면 이거 접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접하는 상황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실제로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려볼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내가 조금씩 더 올려가다 보면 지금 여기 계속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 점을 지날 때도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건데 우리는 이 참수 어차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 거니까 여기를 만약에 지난다면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4라는 게 훨씬 더 가팔라가지고 실제 그림보다 훨씬 더 가팔라가지고 하나, 두 개만 만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식을 좀 써봐야 되겠죠. 실제로 어떤 걸 볼 거냐 그러면 다 봐봐. 내가 이런 점들을 지날 때 이게 접하는 건지 두절에서 만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접하는 순간을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 가지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접하는 순간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누구랑 접할 거냐? 여기 왼쪽에 이 곡선하고 지금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접할 때 k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가봅시다. 저 왼쪽 곡선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 거지? 얘는? 요 중앙선은 이거야? 이거. 지금 마이너스 3 왼쪽이니까 얘 따라가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게 마이너스 4x 더하기 k랑 만난다 해서 이게 접하려면 우리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는 0이다라는 놈에서 판별식을 쓸 거니까 짝수 판별식 써봅시다. 짝수 판별식. 그러면 4 더하기 9 더하기 k는 0이 나오면서요. k 값이 마이너스 13이라고 나오는 거거든. 마이너스 13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y절편이 마이너스 13일 때 이 왼쪽 곡선이랑 접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접하는 순간에 k 값을 찾아봤어요. 그림이 조금 너저분하니까 살짝 내가 지워볼게. 지금 뭘 찾은 거냐면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대충 표현해볼게.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딘가 이 곡선 부분이랑 접하고 있는 순간에 이 k 값이 마이너스 13이었다. 이걸 10으로 찾은 거야. 10. 그치? 근데 그게 과연 여기 마이너스 3,0을 지날 때의 k 값일까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마이너스 3하고 0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2 마 12 마이너스 k거든. 마 12 마이너스 k가 0 되는 그 순간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3,0이라는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이니까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지금 요 뾰족한 점을 지나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이랑은 다른 상황이구나. 살짝 더 올라오셔야 얘보다 한 칸 더 올라와서 y절편이 마이너스 12가 돼야 요 뾰족한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2일 때. 그치? 그래서 이런 특이점들을 다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 점을 지날 때의 k 값을 한번 보면 3,0인 거니까 우리 3,0도 한번 집어넣자. 3,0도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을게요. x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고 3,0을 지날 때의 k 값은 과연 얼마일까? 좀 어렵죠? 분석을 잘 하셔야 돼. 9-9, 12-k니까 12-k가 0 되는 순간이어서 그때의 k 값은 12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색깔 조금 구분해 볼게. 우리 얘를 지나는 순간에 k 값이 12란 얘기거든. 12. 여기가 그러면 잘 봐봐. 그럼 이제 이것도 밝혀지는 거야. 여기를 지날 때 y절편이 12인 건데 지금 너희들 이 이차함수의 y절편이 몇이라는 거 알고 있어? 여기 몇 층이에요 지금? 몇 층이야? 이거잖아. 9층이잖아. 9층?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지? 얘가 정확하게 이 기울기 마이너스 4인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식적으로 분석을 한 거야. 식적으로. 눈대중으로 그린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서 구해보면 여기를 지나는 순간은 얘보다 위쪽을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또 구해봤는데요.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그림을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특징점을 집어넣어 보면서 그때 k 값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순간도 찾아볼 건데 여기서도 지금 봐봐. 이 오른쪽에 이
둥근 부분이랑 접하는 순간도 있겠지? 둥근 부분이랑 접하는 순간. 그럼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 가운데 이 곡선 자체가 이 식 자체가 지금 얘인 거니까 우리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랑 마이너스 4x 플러스 k랑 접하는 순간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차함수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9는 0이다 해서 우리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요. 얘는 4 마이너스 k 더하기 9가 되면서 13 마이너스 k니까 k가 13일 때야.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정확하게 나왔어. 얘가 봐봐.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이 12였어. 여기 조금만 더 여자였으면 얘가 12층이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 오른쪽 곡선이랑 접하는 순간은 얘보다 한 칸 위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곡선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살짝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12를 지나는 순간이 3,0을 지나는 순간이 이렇게 두 점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y절편은 얘보다 3층 높은 점이었다.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얘보다 하나 올라갔을 때 13층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볼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를 지나냐 접하냐 지나냐 여기서도 접할 수 있고 이 점도 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답을 좀 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지금 내가 4개의 경계의 순간을 찾았거든. 지금 요렇게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순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하는 순간 아까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어려운데 이 4개의 값들을 다 알아냈어요. 얘가 k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3. 얘가 k가 마이너스 12인 순간이었고 얘가 k가 12인 순간이었고 k가 13인 순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럼 이게 노란색이랑 지금 하얀색 W자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자 가볼게. 올라가 볼게. 처음으로 k가 마이너스 13일 때 바깥쪽이 왼쪽 부분이랑 접했어요.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한 개야. 더 이상 만나는 게 없죠? 접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점점 멀어질 거고 더 이상 안 만나고요. 이 오른쪽에서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한 개예요. 얘는 아닐 거고 조금 더 올려봤을 때 조금 더 올려서 이 점을 지나는 직전까지는 자 여기 그림을 좀 확대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접하는 순간에서 지금 이 점을 지나는 순간까지 찾은 거잖아. 그럼 그 사이사이는 몇 개를 지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 이게 지금 굉장히 좁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13에서 얘보다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2 전까지 사이 부분은 두 개를 만나는 거긴 한데 근데 우리 정수 K만 구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12 사이의 정수는 없죠. 그럼 여기서는 넘어가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12가 됐을 때는 요 점을 딱 지나는 거니까 하나 만나고요. 여기서 뚫고 지나가는 점이 하나가 더 있어서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K 값이 마이너스 12일 때 일단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찾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분석을 해보자. 12보다 조금씩 더 올려가면 몇 개 점에서 만날까요? 상상해봐. 이렇게 지금 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려가면 몇 개에서 만날까요? 이점 갖기 전까지 계속 두 개인 겁니다. 여기고요. 지금 그림 내가 여기까지 그려놨다고 해서 안 만난다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거 끝없이 올라가는 거고 얘도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하나 만날 거고 여기서 하나 만날 거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12인 순간부터 K가 마이너스 12인 순간부터 올려가면 여기 하나 둘 가다가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서는 몇 개로 바뀌어? 하나 둘, 세 개로 바뀌어요. 세 개로. 따라서 K는 범위로 써볼게. 우리 찾았어. 마이너스 12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지금 K가 12인 순간이었거든. 12가 되기 전까지 12가 되기 전까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두 점에서 12가 되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거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딱 12가 되는 순간은 3점에서 만나고요. 하나 더 올려가지고 13이 되는 순간은 접하는 거였는데 접하는 순간 잘 보시면 여전히 3개예요.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고요. 여기 접점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쭉 뻗어놨을 때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을 거니까 3점이에요. 12일 때 3점이고 13일 때 3점이고 그럼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13보다 K가 커지면 대표적으로 직선을 이쯤에다가 그려볼까?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자. 하나 저기 위에 2개가 되나? 당연히 되겠지. 당연히. 왜 되냐면 이건 직선이고 이건 2차잖아. 1차고 2차잖아. 얘가 더 훨씬 폭발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지. 얘랑 나란하게 갈 수도 없는 거고 얘는 점점 가파라지는 거니까 이 직선은 계속 이교육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곡선이고 점점 가파라지는 거니까 언젠간 여기서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봐봐. 그럼 어떤 결론이냐면 지금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정수 K를 다 분석해 보세요라고 쓴다면 이게 서술형이었다면 마이너스 12 이상 12 미만에다가 얼마를 넘어가면 계속 2개야? 13인 순간보다 조금만 커지면 계속 2개예요. 따라서 13보다 큰 정수 K 값에 대해선 항상 교점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술형이고 정답을 이렇게 요구했다면 쓰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다? 무한계가 정답이야. 무한계. 그래서 단조건에 뭐가 나왔지? 절대값 K가 15보다 작다. 제한을 걸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한이 없었다면 13보다 큰 정수는 다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잘 이해해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야. 차수를 가지고 왜 여기서 한 점이 만날 수밖에 없는지 2차라는 거는 폭발적으로 집어넣으면 제곱을 하면서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놈의 기울기가 이 1차함수의 기울기가 아무리 가파르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놓치면은 이 문제가 틀릴 수도 있어서 정답이. 그러면은 몇 개인 거야 이거? 세보자. 마이너스 12부터 우리 11까지는 다 들어가겠지. 절대값이 15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 빼면 23이고 개수니까 하나 더 하면 24개 나오네요. 24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보다 큰 거가 뭐가 있는 거지? 1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5개인가? 25개인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답이 24개라고 나와 있었는데? 뭐지? 답이 몇 번입니까 이거? 2번, 14, 2번. 절대값 K가 15. 지금 뭘 범위에서 빼먹었나? 잠깐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따라온 친구들 한번 얘기 좀 해줄래? 여기를 지날 때 마이너스 12 뺐고 12 뺐고 13 안 되고 13일 때가 접한다. 또 한글씨도 제대로 썼지? 13일 때가 접하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갔을 때 하나를 만나니까 우리가 14가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고 14가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뚫고 지나갈 거고 마이너스 11 뭐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 답을 잘못 체크하네. 25개인가? 이게 일단 지금 25
5개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이거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니 내가? 뭘 잘못했지? 접하는 순간 받고 접한다 안 맞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예점을 지날 때 우리가 한 층도 높은 거니까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 지금 서로 다른 수식은 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얘 올라가면은 계속 하나에서 만나다가 12층 12층이 됐을 때 3개가 되고 13층도 3개가 되고요 14층까지 갔을 때 하나 둘 15층인 거니까 마이너스 12부터 11까지 23개 24개 25개인데 25개 정답을 잘못 체크해나 보네. 내가 확인하고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서 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기 쉽게끔 경계를 체크하시고 연결되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기 쉽게끔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찢어가지고 그래프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가볼 건데요. 18번을 가볼 건데 얘는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은 잘 안 보이네 갑자기. 18번을 볼 건데요. 먼저 지워보고요. 아, 18번도 중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여기다가 한번 몇 쳐볼게요. 18번 문제. 자, 문제를 좀 보시면 18번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자. 우리 18번 문제를 보시면 fx, gx가 나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 두 개의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비교, 대입, 연결 떠올리면서 갈 건데 여기서 지금 fx 더하기 gx는 k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얘도 마지막 마무리는 판별식으로 갈 겁니다. 판별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fx랑 gx라는 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치? 판별식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fx 더하기 gx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은 2차 식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 가지고 fx, gx를 알아내는 얘기인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교, 대입, 연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도 이제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되긴 하지만 잘 들어봐. 이걸 먼저 얘기해보자. 우리 비교는 뭘 비교한다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거니까. 뭘 비교합니까? 개수. 뭘 비교합니까? 개수와 차수를 비교한다. 개수와 차수를 비교한다. 대입은 뭘 대입합니까? 뭘 대입해보나? 혜민 졸리니까 얘기해봐 너가. 항등식의 접근법에 뭘 대입하는 건데? 주인공 자리. 지우야 뭘 대입하니? 영어로 만들어주는 수. 강민아 뭘 대입하지? 난 한 번도 영어로 만들어주는 수를 대입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치? X 자리에 적절한 숫자 또는 문자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었죠. 그 적절하다는 얘기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남기고 관심 없는 성가시한 것들을 지우면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숫자 또는 문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핵심만 적어볼게. 비유는 개수와 차수. 이것도 백시스 봐야 될까? 우리? 개수와 차수.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걸까? 개수와 차수. 차수 관계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 또는 문자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은 본질이 같은 식끼리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었죠. 그냥 공유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첫 번째 식을 보고서 너희들이 fx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아마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니까 지금 이 항등식의 접근법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 수학적인 기술을 좀 얻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여기에 얘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나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겁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봐봐. 이런 것 때문에 문자에 문자를 대입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고 애초에 개념 설명할 때부터 내가 숫 또는 문자를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 문제도 여러 문제 봤지만 얘조차도 마찬가지야. 봐봐 느껴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x가 있고 여기 x가 있어. 그럼 내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게 뒤바뀔 거거든. 근데 앞에 곱해져야 되는 개수 자체가 1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립하시면 fx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아주 유명한 지문인 거야. 아주 유명한 지문이야.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근데 2학년 때 좀 많이 나와. 고2, 고3 때 많이 나와요. 얘 여기 집어넣으면 f의 x 더하기 2f의 마이너스 x라는 건 항등식이니까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당연히 등호는 깨지지 않고요. 여기가 똑같이 6x제곱이겠죠? 마이너스 x제곱 해봤자 x제곱인 거니까. 그리고 홀수차만 플러스 3x 5가 반대로 바뀔 거고 더하기 12가 될 겁니다. 요걸 내가 2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문자에 문자를 대입한다. 항등식이니까요. 그럼 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몇 배 하고 첫 번째 거 2배 한 다음에 얘를 빼주면 요 f의 마이너스 x 날라가면서 뭐 얘 fx만 남기는 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다가 2배 해가지고 뭐에서 뭘 빼는 게 좋을까? 2배 한 거에서 얘를 빼는 게뭐 우변도 최고치한 개수 양수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거를 빼볼게요. 자 그럼 조금만 암산할게. 요거 2f-x에서 요거 빠지니까 내 의도대로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 2배에서 요거 하나 뺀 거니까 좌변에 남는 게 3 곱하기 fx일 겁니다. 3 곱하기 fx인데 얘가 여기서 2배에서 요거 뺀 거니까 12x제곱에서 6x제곱 빼면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에서 3x 빼면은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24에서 11을 빼니까 플러스 12가 되면서 내가 fx는 2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였다. 잘 수가 있겠죠. 그리고 gx도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근데 요거조차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어가지고 gx 구하면 되겠죠? 얘도 항등식인 거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결국엔 2배의 f의 x 플러스 1 얘가 gx라는 얘기인 거지. 얘가 gx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gx도 fx 얻어냈으니까 gx는 써보자. 이 x를 다 x 플러스 1로 바꾼 거에다가 2배 한 게 gx니까 g의 x는 오늘 좀 암산하기가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암산해볼까 우리? x 플러스 1 집어넣은 다음에 2배 하면 4x제곱, 어차피 4x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x 빼기 3x니까 1x 만들어지는 거 2배 하니까 2x일 거고 그 다음에 2, 6, 3 2배 할 거니까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fx랑 gx 합친 거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가지고 k에 대한 범위 찾고 정수 k의 최소값 구하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fx랑 gx를 찾는 게 문제였고 마지막에 판별식 쓰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제발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자 얘들아. 이거 언제까지 대답을 못할 거니? 중간고사 끝나고서 대답할 거니? 이러면 안 돼요. 비교, 대입, 연결 밖에 없어요. 항등식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내야만 한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문자에 문자를 대입하는 것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를 처음으로 접해본 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18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학년 3학년 때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자, 그래서 잠깐만 끊었다 갈게. 분당국을 좀 쉬는 시간에 쌤 좀 봐야겠다.